네, 이 동영상에서는 브라우저 객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문서 객체 모델을 살펴봤었죠.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것은 웹 문서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객체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속성이나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우저 객체 모델은 무엇일까요? 네, 브라우저 객체 모델은 브라우저 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요소들을 객체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 브라우저 객체라는 거는 이 브라우저 창이 있을 때 창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주소 표시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히스토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브라우저 객체 모델입니다. 이런 팝업 창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이 팝업 창은 윈도우 객체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를 어떻게 띄울 것인지,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 또는 열거나 닫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객체를 먼저 알아볼게요. 윈도우 객체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중에서 최상위 객체입니다. 정말 많은 속성과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엘러트문, 프롬프트문 이런 것들 모두 윈도우 객체의 함수입니다. 메서드죠. 윈도우에는 inner high라는 값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outer high라는 값도 있어요. 그다음에 윈도우 inner width가 있고 윈도우 outer width가 있습니다. inner high나 inner width는 내용 부분의 너비나 높이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outer high나 outer width는 브라우저 창 전체의 너비나 높이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보다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inner width나 inner high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윈도우 객체에는 정말 많은 메서드가 있는데 팝업 창을 띄울 때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오픈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표시했던 팝업 창을 닫고 싶다 그럴 때는 창을 닫아주는 클로즈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엘러트나 컨펌 이런 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죠. window.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다른 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를 창으로 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indow.open이라는 함수 안에 새로운 창, 새로운 탭에 열고 싶은 사이트 주소나 아니면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구글 페이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새 탭이 열리면서 그곳에 내가 괄호 안에 지정한 사이트나 페이지가 나타나게 돼요. 요즘에 모든 모던 브라우저들은 새 창을 여는 게 아니라 새 탭에다가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새 탭이 아니라 팝업 창처럼 표시를 하고 싶다. 현재 있는 창 위에 새로운 창이 뜨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window.open을 이용을 하는데요.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주고 새로운 옵션을 주면 돼요. 여기다가 두 번째 입력하는 옵션은 창 이름이에요. 내 창 이름은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팝업 창이 나타날 위치를 넣어줍니다. 화면 왼쪽 맨 위에 넣고 싶다면 레프트 값은 0이고 탑도 0이고, 레프트라는 건 왼쪽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탑은 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가 0, 탑이 0이면은 왼쪽 맨 위쪽으로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width 500은 너비는 500픽셀, 하이 높이는 700픽셀로 지정을 합니다. 이때 픽셀이라는 단위는 붙이지 않고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팝업 창이 열리면서 그 안에 내가 연결하려고 했던 사이트나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이비게이터 객체는요, 웹브라우저의 버전이라든지 렌더링 엔진의 종류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 같은 웹브라우저 정보가 담겨 있게 됩니다. 여기서 렌더링 엔진이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렌더링 엔진이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태그, 마크업 부분과 스타일 시트를 쭉 읽어 내려간 다음에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화면상에다가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렌더링 엔진입니다. 또한 웹브라우저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불러오면 브라우저 안에서 모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브라우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지금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라우저만 있으면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브라우저마다 렌더링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서로 달라요.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브라우저를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V8이고 블링크라는 렌더링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파이어폭스는 게코라는 렌더링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스파이더몬키를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각 브라우저별로 서로 다른 렌더링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이라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터 객체 안에 있는 유저 에이전트라는 속성 안에 이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은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서버로 정보를 보낼 때가 있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웹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도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 어떤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버에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브라우저마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객체도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안에서 왔다 갔다 백하거나 넥스트 하거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던 이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나 forwar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페이지보다 이전 페이지 또는 현재 페이지 다음 페이지 등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읽기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올 수만 있어요. 내가 과거에 방문했던 페이지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를 이용을 하면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서 이전에 방문했던 페이지나 백 버튼을 눌렀던 페이지나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옮겨갈 수 있는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객체는요. 웹브라우저에 주소 표시줄, URL 주소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에는 사용자가 보통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서 특정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로케이션에 있는 곳에서 리로드나 리플레이스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리로드는 현재 문서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고요. 리플레이스는 괄호 안에 사이트 주소를 넘겨주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에 있는 그 주소 표시줄을 리플레이스 덮어 써서 다른 사이트 주소로 연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객체는요. 사용자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의 크기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스마트폰이라면 지금 현재 세로 모드로 보고 있는지 가로 모드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 파일 중에 10장에 보면 스크린 오브젝트.html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스크린에 있는 몇 가지 속성값과 윈도우에 있는 속성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에서 available with, available high 값하고 스크린의 width 값하고 스크린의 high 값, 그리고 윈도우에서 inner width 값하고 윈도우 inner high 값, 윈도우 outer width, outer high. 이거 윈도우 객체할 때 inner가 붙어 있으면 문서 내용 부분에서 너비와 높이고 아우터가 붙어 있으면 브라우저 창 그 윈도우의 너비와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크린에서는
with하고 high가 있는데요. available이 붙어 있으면 그 화면상에서 뭐 윈도우의 윈도우의 맨 밑에 있는 작업 표시줄이거나 또는 맥에서는 맨 밑에 있는 도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영역의 너비와 높이 값을 가리킵니다. 그냥 width하고 high라고 하면 화면 전체의 너비나 높이를 지정을 하고요. 자, 이것을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screen avail with, screen avail high 값하고 screen width 값하고 screen high 값이 좀 정해져 있는데 너비는 지금 이 화면상에서 실제로 양옆에 영역을 차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high 값이 avail high 값하고 그냥 high 값이 다르죠.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윈도우 밑에 있는 이 작업 표시줄이 차지하는 영역 때문에 avail high 값이 조금 줄어들어서 표시가 됩니다. 윈도우를 보시면은요, 윈도우 inner width하고 inner high가 있는데 이 inner는 요 안에 있는 부분, 내용이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에 있는 이런 탭이라든지 주소 표시줄 같은 것들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줄어들죠. 그리고 inner high 값도 역시 줄어듭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하이는 맨 밑까지 해당하고요. 스크린 어베일 하이 그러면 작업 표시줄을 뺀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어베일 위스 그러면 전체를 나타내고요. 스크린 위스 그래도 여기는 전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좌우에 어떠한 작업 표시를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베일 위스와 그냥 위스가 같은 값이 되겠죠. 윈도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윈도우 이너 하이 값은 여기 위에 저기 탭 부분과 주소 표시줄을 뺀 부분이고요. 윈도우 아우터 하이 값은 이 브라우저 창 전체의 하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아우터 위드나 윈도우 이너 위드 이것은 여기서는 좌우에 다른 것이 없고 스크롤 막대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스크롤 막대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너 위드는 스크롤 막대를 제외한 영역까지가 이너 위드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객체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